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다마스쿠스를 공습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 정세 분위기를 봤을 때 격변의 시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정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시기에서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인명피해도 발생한 상황인데 이란의 개입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이 정치적인 부분, 전진적인 부분이 더 격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도 증가를 했는데 원유 재고가 보통 증가를 하게 되면 유가를 좀 억누르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중동 리스크가 더 강하게 존재를 하면서 하방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자,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동반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수급적인 이점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석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적인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금일 장 초반 좀 소폭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강한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석유 관련된 테마, 동해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형성되었던 이 테마가 있었죠. 모두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면서 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과매수 구간에 도입한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패턴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기간 동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모멘텀을 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항상 어떠한 업황적인 분위기나 글로벌적인 정세 분위기를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일은 일단 외국인의 매집세가 좀 붙어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돌아와서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공습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시리아 국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남부의 여러 거점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2명이 사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측면에서 현재 전쟁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내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냥 주가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상자가 조금 더 많이 출연을 해주거나 어떤 전쟁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 흥구석유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3차 침공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 정치 일정이 전에 정치 일정이 빡빡한 상황인데 그 전에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란이 중동 분쟁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원유 재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이 원유 재고량 자체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가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하반기에 이 정치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흥구석유 역시 유가 상승과 함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유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80불 초반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80불 후반부 그리고 90불 초반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원유 테마가 더욱 강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 유가가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까지 나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흥구석유는 더욱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시화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중동 리스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유가의 하방을 제한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더욱더 받게 된다라고 하면 흥구석유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뭐 자동차주,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이 조선주 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자금이 이탈하죠. 그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현이 되면서 흥구석유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다시 한번 한 1,400원 구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수급의 이점을 받으면서 흥구석유 역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가격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구간이 11선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61선이 아니라 21선이죠. 21선 구간에서 6월 3일날 동해 석유 관련된 시세 분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정세다. 원유 재고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을 한 이유는 하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 이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정세적인 부분 계속해서 추적할 예정에 있으니까 이 흥구석유 저랑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시간도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